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파트 14 N개년 간부기출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포 소화약제 중 담배포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다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쵸? 보기에서 있는 대로 다 골라라. 오? 담배포네요? 그죠? 그럼 담배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게 딱 하나가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모든 걸 다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번 가보면요. 유동성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좋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맞나요? 유동성은 좋지 않습니다. 그죠? 내열성 좋죠. 유류를 오염시키죠. 그죠? 그래서 내유성이 얘는 떨어지죠. 맞나요? 유면 봉쇄성이 좋다. 유면 봉쇄성이 좋다라는 게 내열성, 내화성이 좋으면 좋아진다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었죠.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간부기출은 오지선다 문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중 지정 수량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라알킬, 그죠? 칼라알킬이 몇 킬로예요? 10킬로죠. 얘 혼자 몇 킬로입니까? 20킬로. 너무 쉬운 문제다. 그죠? 나머지는 다 10킬로. 정답 몇 번? 1번. 됐습니까? 자, 3번. 목적 업무 화제 진행 과정에서 관한 설명 중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거. 와우, 목적 건물? 그죠? 내화 건물이 보통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목적 건물이 나왔어요. 연기색이 백색에서 흑색으로 변하며 계구부가 파괴되고 공기가 공급되면서 급격한 연소가 이루어져 연기가 바깥쪽으로 뿜어져 나오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갔을 때 지금 화재 원인 이건 아니겠죠, 그죠? 이건 너무 초기야, 여러분들. 발화, 그죠? 딱 여기네. 연소낙하는 아닙니다. 왜냐면 연소낙하는 이제 붕괴가 되는 과정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불이 급격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산소가 급격하게 공급이 되면서 불이 막 커지는 시기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최성기. 다음 4번. 분진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분진의 발열량이 클수록 휘발 성분의 함유량이 클수록 폭발하기 쉽죠. 발열량 크고 그리고 휘발 잘 될수록. 그죠? 뭐 이런 것도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입자 크기가 작고 밀도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크고 폭발이 용이해지죠. 열분해가 용이할수록 기체 반응 속도가 빠를수록 폭발하기 쉽다.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금속 분진의 경우 분진 속 수분량, 그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분진 폭발에서 수분이라는 건 약간 부유 상태를 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떻다 그랬어요. 얘는 더 어떻게 보면은 수분이 있으면 분말을 어떻게 한다? 뜨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예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금속분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평균 입경이 동일한 분진일수록 분진 형상에 따라 폭발성이 달라지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저희 책에도 다 있던 겁니다. 그죠? 5번. 고체 가연물 연소 중 연소 형태가 다른 것은 목재는 뭐예요? 분해. 얘도 분해. 얘도 분해. 파라핀 끝났네요. 네. 합성수지 같은 경우도 다 분해입니다.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그럼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맞나요? 자, 그리고 6번. 0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프로페인의 완전연소 조성식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럼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얘죠. 그죠? 이게 뭐예요? 완전연소 반응식이죠. 뭐에? 프로페인에. 맞나요? 그럼 여기서 그냥 하나씩 보는 거예요. 프로페인 1몰이 완전연소하면 얘 1몰이 완전연소하면 물이 72g이 생성된대요. 그럼 이 H2O가 우리가 분자량을 봤을 때 얘잖아요. 그죠? 18이네. 그럼 얘가 지금 4개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몇이에요? 72.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자, 또
프로페인이 0.5몰이 완전 연소를 했대요. 그럼 여기에 원래 1몰이 반응을 했는데 0.5로 바꿨으니까 전체를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프로페인이 얘로 바뀔 거고 산소는 이걸로 바뀌겠죠. 오케이. 됐죠? 자, 프로페인이 44g. 얘. 자, 얘죠. 그럼 얘는 12가 3개 있고 탄소. 그죠? 탄소 있고 1이죠. 8개 있으니까 4. 그죠? 44. 더하면. 자, 이때 132g의 이산화탄소.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이산화탄소 분자량은 다 아시죠? 그죠? 얘가 CO2니까. 제대로 들어갔네요.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페인 1몰이 완전 연소하는데 23.8몰의 공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기 분자량 같은 경우는 산소를 알면 되죠. 그죠? 산소량을 몇으로 나눠주면 돼요? 0.21. 왜냐면 여기 21%다 라고 했으니까요. 맞나요? 요거를 이렇게 나눠줬을 때 얘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0.5몰이 완전 연소했대요. 그랬을 때 필요한 공기 중에 질소량은 18.8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프로페인이 0.5몰이니까 여기 또 절반으로 나눴을 때 산소는 결국 2.5몰이 있는 거네요. 맞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제 뭐를 구할 거야? 공기몰수 구할 거잖아. 아, 맞잖아요. 지금 뭐 구할 거야? 우리 공기몰수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공기몰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죠. 아까처럼. 맞나요? 근데 질소는 몇 프로 있어요? 이 공기 중에 얘가 공기 100%고 공기 중에 79% 있으니까.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게 9.4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결국 얘네들 보면은 얘네들이 다 맞기 때문에 뭐 얘가 틀렸다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죠.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꼭 풀어보세요. 아셨죠? 꼭 풀어보시고 5번입니다. 5번 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자체 소방대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게 간부기출은 법이랑 학이 좀 섞여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학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제가 왜냐면 민간 소방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 뭐 이동 저장 탱크, 보일러 버너, 일반 취급소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이게 여러분들 제외 기준이야. 1번부터 3번까지가. 아셨죠? 요거 알고 계십시오. 법하시는 분들, 학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제외 기준도 말씀드렸어요. 나올 수 있다고. 4류에 3000배 제조소 일반 취급소 끝났네. 5개 탱크 저장소 몇만 배? 50만 배. 맞습니까? 자, 8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그럼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했을 때 1번은 맞나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완벽하죠. 그죠? 2번. 중대본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죠. 그죠? 3번.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위해서는 중대본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중대본이 심의기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맞죠, 여러분들?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래서 지역대책본부장로 중앙대책본부장에게 건의를 요청하면 중대본이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건의하는 거고. 9번. 연소 범위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가스는 그랬어요. 맞죠? 저는 이거 딱 봐도 이산화탄소가 바로 보이지 않나요? 1, 2, 4, 4? 맞습니까?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저는 식만 써드리겠습니다. A는 12.5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B는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에탄. 요런 게 수소, 메탄. 지금 다 가연성 가스예요. 네. 요건 메탄이네요. 딱 보니까.
메55니까. 그죠? 이는 아이오파라나 아세틸렌이네. 됐죠? 이게 여러분들이 위험도 같은 경우는 꼭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가연물의 연소 상태를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고체만 고르는 거예요. 고체. 자, 표면 연소 있죠. 분무, 요거는 액체. 폭발, 기체. 너무 쉽죠? 자기, 고체. 그죠? 예온합, 기체. 기체인데 왜 동그라미 쳤을까요? 그죠? 그럼 뭐하고 뭐밖에 없습니까? 기억하고 리을밖에 없죠. 그쵸? 맞습니까? 11번. 다음 중 황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황린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삼류다. 맞나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게 발화점은 34도예요. 미분이든 그냥 고체든 34도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 알고 계십시오. 오산화인의 백색 연기가 난대. 오산화인이라는 백색 연기가 난다라고 되어 있고, 물에 대해 위험한 반응을 초래하는 물질이다가 아니죠. 그죠? 얘는 물속 보관하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로 그냥 황린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맞는 보기도 한 번씩 꼭 보십시오. 아셨죠? 맞는 보기도 꼭 보십시오. 1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그랬어요. 가압통수 장치에서 유수검지 1차 측까지 배관 내 항상 물이 가압돼 있고 2차 측에서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되어 있대요. 일단 그런 습식이나 건식은 아니네요. 부압식도 아니고요. 그죠? 왜냐면 2차 측만 보고도 두 개로 줄일 수 있죠. 맞나요? 그리고 봐봐 여러분들 폐쇄형이잖아요. 끝났어요. 네. 맞죠? 그래서 뭐에 대한 거다? 준작에 대한 거다. 준작. 자, 근속 승진과 계급 정년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라 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죠. 그럼 여기 사에서 교로 4년, 계급 정년은 령 14년. 그죠? 자, 근속 승진입니다. 장에서 위죠, 지금. 장에서 위. 장에서 위가 6년 6개월이에요. 맞나요? 그리고 계급 정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 갔을 때 6년이죠. 그죠? 6년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서 경. 위에서 경.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서 몇 년이다? 우리가 8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계급 정년 있죠. 계급 정년. 여기 1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 자체가 없어요. 아셨죠?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교에서장이죠. 교에서장. 그럼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4, 5, 6, 8이어서 여기가 5예요. 5. 아셨습니까? 그리고 감도 잘못됐어요. 지금 요 감도 4년이에요. 계급 정년이. 근속 승진. 경을 0으로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몇 년이에요? 11년. 그래서 저는 요거 여러분들 근속 승진과 계급 정년은 암기하십시오. 아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해설에다가 승진 그 근속 승진하고 그죠? 계급 정년에 대한 거 넣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 정리해 두십시오. 네, 2가지 정도 정리해 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중앙소방조직의 변청 과정을 시간적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게 공채 때도 비슷하게 나왔죠. 그죠? 그해 3월에. 맞습니까? 그럼 내무부 치안국의 소방과, 내무부 소방국 방재청, 국민안전처, 청. 그죠? 순서가 이렇게 되죠. 요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간부 기출을 꼭 풀어보시라는 거야. 왜냐면 이런 유사한 문제가 공채도 출제가 됐으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래서 변청 과정 제가 해설에 소방행정조직 변청 과정이라고 해서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건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 건의 화재란 발화 지점에서 확대된 것으로부터 발화부터 진화까지. 그죠? 두 번째, 동일 소방 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는 한 건.
동일 소방 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이 있는 건 한 건. 동일 범위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라도 각각 별건. 맞죠? 자,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라고 한다면 소방서마다 각각 별건.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발화 지점이 속한. 그죠? 발화 지점이 속한. 맞습니까? 거기 소방서에서 한 건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됐죠? 이런 것도 우리 책이나 이런 데서 다 봤던 문제예요. 다 봤던 겁니다. 다 봤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16번.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 요거는 문제 자체가 지금 현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관기관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로만 보시고 17번 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 대응,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그쵸? 완벽하게 나눠져 있죠. 3번. 여기 너무 쉬워요. 재난사태 선포권자는 국무총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죠? 맞습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국무총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행안부 장관이죠. 그죠? 4번, 5번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요. 재원인 분석 방법 중 하나인 4M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여기 갔을 때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재원인을 man, machine, manner, management.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매너가 뭐야? 킹스맨이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미디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기계설비 설계상 결함. 이 기계에 대한 건 관리적인 요인이 아니지. 머신, 기계적 요인이죠. 기계적 요인. 맞습니까? 자, 3번. 작업 정보의 부적절. 그러니까 지금 작업 정보라는 건 결국 이런 제도적인, 그죠? 이런 거죠. 그리고 표준화의 부족이래. 여러분들 이런 표준화 부족, 요것도 제도거든요. 거기 가보면 표준화. 아, 이건 기계. 기계에 대한 표준화. 이거 조금 특이한 건데, 기계. 그래서 표준화 부족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계적인 거다. 기계적인 거다. 표준화의 부족 들어가 있고, 작업 환경적 요인에 들어간다. 심리적 요인은 아니죠. 요 심리적 요인은 우리가 뭐가 들어가요? man에 들어가는 거지. man.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인간적 요인에 대한 거, 머신, 기계적 요인에 대한 거, 작업 요인에 대한 거, 그죠? 관리적 요인에 대한 거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더라. 19번. 자, 이런 거는 그냥 간부기출에 나왔었구나 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해상에서 긴급구조, 항공기득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공채 때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시고 여기 가보면 국방부 장관은 항공기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항공기 조난사고가 났는데 왜 군인들이 출동을 해?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누구냐면 청장입니다. 청장. 그래서 청장이 항공기 수색 구조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군대 나오면 군 지원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고. 맞습니까?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청장이다라는 거. 청장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그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57조에 가보면 요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맞추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57조 내용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고. 20번. 폭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폭갱은 급격한 압력의 상승 또는 개방에 의해 가스가 격한음을 내면서 팽창하는 현상이고, 화염의 전파 속도는 너무 느려요. 폭갱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0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는 폭갱보다는 뭐? 폭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격파라는 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이건 폭연 쪽에 대한 설명으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폭갱으로 전이가 쉽죠. 최초 완만한 연수에서 폭갱으로 발전하는 거리를 폭갱 유도거리.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질수록 위험도는 커지고 관경이 작을수록 유도거리는 짧아지죠. 오케이. 다른 것들은 다 맞는 보기다. 21번. 발화점 및 최소 발화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발화점은 발화지연 시간이라던가 압력, 산소농도, 촉매물질, 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죠. 그죠? 2번. 이 옛날에도 나왔던 거죠. 공채 때.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분자량이 클수록 발화 온도가 낮아진다. 최소 발화 에너지는 가연성 혼합기를 발화시키는 데 필요한 최저 에너지를 말한다. 압력이 상승하면 최소 발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발화점이 낮을수록 발화의 위험성은 커진다. 이것만 잘 보시고. 그죠? 폭발을 기상폭발과 응상폭발로 분류할 때 폭발의 종류가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분무, 분진, 분해, 증기운, 이거 다 뭐예요? 이젠 알죠? 기상. 예언자 뭡니까? 응상이죠. 그죠? 맞죠? 그래서 기상폭발의 종류와 응상폭발의 종류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23번 제거 소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촛불을 입으로 끈다. 제거죠, 제거. 식용유 화재 시 차가운 야채를 집어넣는다. 이거 뭐라 그랬죠? 식용유 온도 자체를 낮추는 냉각이죠. 맞습니까? 전기화재 시 전원을 차단한다. 이거 뭐예요? 제거죠, 제거. 산림화재 시 나무를 벌목한다. 가스화재 시 밸브를 차단시킨다. 다 제거죠.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은 분자 내에서는 이게 극성이죠. 그죠? 그리고 분자 간에가 수소죠. 이거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물의 증발잡열은 101기압에서 539. 그죠? 증발잡열 539. 물의 주수 형태는 무상은 전기화재 적응성 있죠. 수용성 액체에 사용하면 희석작용도 한다 그랬죠. 중질류 화재에 물을 무상으로 주수 시 질식 효과와 함께 특히 이 에멀전이라는 걸 좀 같이 알아두셔라. 요화 효과. 그죠? 생각보다 이 간부 기출이 막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죠? 지문이 좀 길고 오지선다다 뿐이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시설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소화설비, 소화기구 SP 등 이거 활동이잖아요. 잘못됐죠? 경보설비, 속보, 경보, 오케이. 피난구조 설비, 유도등,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비방. 경보설비죠 이건. 그죠? 소화용수 설비, 오케이. 소화활동 설비, 비콘, 재연, 연살, 오케이. 니은, 리을, 미음. 정답 몇 번? 5번.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잘 해두시면 문제에서 또 맞출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부기출 문제도 특이한 문제 빼고는 공채 문제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이제 29기입니다. 29기는 이제 23년에 본 시험이에요. 우리가 24년 시험은 방금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본 거고 이제 29기죠. 23년 시험 그죠? 여기를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갔을 때 1번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가압송수 장치의 펌프 성능 시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해설에 넣어놓긴 했어요. 책에도 있어요. 우리 책에도. 근데 이게 너무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볼만하다. 펌프의 성능은 최저운, 이건 알아야지. 제가 최저운전은 전격 음력의 몇 프로? 140%라 그랬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날릴 수 있는 거죠. 이건 날리면 안 되지. 그치? 이렇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최대 운전 시험이라는 건데 유량이 150%일 때 압력이 65% 이상이 나오는지. 문제로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그냥 이게 성능 시험에 대한 거구나. 그리고 성능 시험 배관이라는 게 들어간다라는 건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자기반응성 물질 중 지정수량이 가장 적은 것은. 자, 지금은 지정수량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질산 에스터류라던가 그죠? 또는 유기과산화물이 10kg였죠. 10kg. 맞습니까? 나머지는 그때 당시에 다 100kg짜리였어요. 100kg. 그러니까 문제로 여러분들 한번 그때 나왔었던 거니까요. 그 당시에.
자, 3번 보십시오. 자, 봐봐, 여러분들. 플로팅 루프 탱크래요. FRT죠. 굽돌이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FRT. 이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때 포방출구. 자, 뭐 달린다 그랬죠? 특형. CRT. 얘가 콘루프.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1형도 달지만 2형이 제일 일반적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홈챔버가 달려요. 그리고 요런 애들은 이제 하주입 방식이다라고 했었고, 그죠? 그러니까 나올 만한 건 요 정도. 플로팅 루프는 특형이다. 요것도 제가 심화 체계, 우리 점프 체계도 있고,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폭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충격파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죠? 충격파는 어디에서만 나와요? 폭괭. 에너지 방출 속도가 물질 전달 속도에 영향받지 않고 매우 빠르다.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에너지 방출 속도가 물질 전달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우 빠르다라는 건 결국은 여기 이제 충격파 같은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다? 폭괭. 그치?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린 걸 얘기한다. 반응 또는 화염면의 전파가 분자량이나 공기 난류 확산에 영향을 받고 압력, 밀도 이런 것들이 불연속이 아니고 뭘로 변한다? 연속적으로 변한다. 그죠? 다음 5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이제 공채 때는 잘 안 나왔어요. 공채 때는 안 나오고 제가 예전에도 이거 설명드릴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언제 간부기출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건 제가 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저희 책엔 다 있어요. 책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넣어놨어요. 제가 이론 책에. 근데 요거 그냥 제가 공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철철이 10cm 정도 보시라고 했죠. 철철이 10cm. 그때 철철이 10cm가 얘였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도 지금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넣어놓긴 했는데 얘도 10cm예요. 얘도. 그래서 이게 내화구조 벽에 대한 문제죠. 그죠? 건축 쪽에서 얘기하는. 요거는 5번이다. 5번이다. 학개론 쪽에서 이제 우리가 소방 공채 시험에서도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간부기출에서 보통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6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에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조직은 대응, 복구 나왔네요. 재난 발생 이후에 두는 기구네요. 자, 이름 뭐였죠? 우리 중대보험. 너무 쉬운 문제죠. 맞습니까? 5번. 그죠? 7번. 응상폭발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응상이잖아. 응상. 그죠? 물리적 폭발 같은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증기, 분진, 요거 기상이죠. 분해, 기상이죠. 분무, 기상이죠. 알루미늄 전선 폭발, 오케이. 이런 기본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죠. 8번.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우리도 많이 풀었던 문제죠. 열 전도도가 작아야 된다. 열 축적이 잘 되는 거죠. 연쇄 반응, 오케이. 활성 에너지가 크면 안 되죠. 작아야죠. 발열량 커야죠. 조연성 가스인 산소와 결합력 커야죠.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 커야죠.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이다? 3번이다. 빠르게 갈 수 있겠죠? 네.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 우리 충분히 봤었던 문제니까요. 자, 그리고 9번. 우리나라 소방의 시대별 잠깐만요. 그죠? 우리나라 소방의 시대별 발전 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기억번. 고려시대에 금화도감을 설치했다. 일단 잘못된 게 이게 언제다? 조선이다. 기억대로 한 거 날리고. 맞나요? 일본에서 들여온 수총기를 거기 가보면 궁정소방대에 처음으로 구비하였다. 요게 수총기는 어디에서 들여왔냐면 중국에서. 제가 해설에 넣어놨습니다. 중국. 궁정소방대에 처음으로 구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궁정소방대는 완용 펌프를 또 1908년에 뭐 구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왕조 후기 때 우리가 거기 가보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디귿 리을이 확실하게 맞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나라 최초 소방서, 소방을 경찰에서 분리해서 최초 독립 니군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애매하면 넘어가라는 거야, 내 말은. 됐습니다.
다음 10번. 에틸알코올의 최소 산소 농도는 그랬죠? 맞나요? 에틸알코올의 최소 산소 농도. 그럼 에틸알코올 쪽에서 우리가 필요한 산소 몰수는 몇 몰이다? 3몰이지, 3몰. 그 여기다가 몇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4.3만 곱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12.9. 그러니까 이렇게 간부기출을 꼭 풀어봐야 돼. 그 해 아셨죠? 요거 메틸알코올이 우리 공채 때 나왔었죠. 그죠? 자, 그리고 11번. 야, 이런 문제는 이거는 여러분들 최소 설치 기준을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너무 세부적인 거야, 이런 건. 그러니까 간부기출에서는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이게 설치 기준이에요. 설치 기준. 근데 공채 때는 설치 기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범위가 워낙 넓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능력 단위 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위락시설은 30제곱마다 우리가 소화기구 능력 단위 1단위를 설정을 해요. 몇 제곱마다? 30제곱마다. 아셨죠? 그리고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 의료, 공집, 관문, 의장이라고 있어요. 장례까지. 아셨습니까? 여기가 50제곱마다. 됐나요? 그리고 금판, 운숙, 일단 대표적으로 요런데 등등 엄청 많아요. 여기가 100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 그래서 요게 해설에다가 제가 능력 단위 표를 넣어 놓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능력 단위라는 걸 정하더라. 소화기구 쪽에서. 12번. 자, 이것도 우리 얘기를 했었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가보면 또는 우리가 이제 중증도 분류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죠? 중증도 분류. 그래서 내가 사망이냐, 긴급이냐, 응급이냐, 비응급이냐, 대기냐,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색깔이나 심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자, 만일 사망이다. 뭐다? 사망이다. 그럼 이 색깔이 적색이 아니죠. 흑색. 없으면 백색도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긴급, 요거는 녹색이나 토끼인데 얘가 색깔이 적색이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응급 색깔이 황색입니다. 황색. 그림은 거북이가 맞아요. 됐나요? 그리고 비응급 같은 경우는 녹색의 구급차 그림의 X. 대기 같은 경우는 아예 기준이 없습니다. 아예 기준이 없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표시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몇 번? 4번.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세부 설치 기준입니다. 비콘에 대한 거. 단상 220 1.5. 그래서 단상교류 220V 1.5kV 암페어. 아셨죠? 네, 요거는 문제로 한번 살짝 체크해 두시면서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이런 문제가 간부기출에 나왔었구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정답이 2번입니다. 2번. 저런 게 이제 우리가 설치 기준에 나오는 내용이라. 자, 그리고 요 부착 높이는 우리 했었죠. 요거는 제가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4m 미만 있죠.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4m에서 8m도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근데 보세요. 8m 이상이 돼버리면 여기서부터는 대부분 내가 연기감지기가 들어간다라고 했고 8m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열감지기 딱 하나밖에 없어. 차분. 근데 스포트, 분포형 아니잖아요. 열감지기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맞는 거 뭐밖에 없어요? 기억리음밖에 없다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쭉 읽어보니까 소방시설법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게 뭐의 동의예요? 건축허가 등의 동의죠. 그죠? 그래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은 것만을 모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거든요. 그러면 노수, 이거 우리 외웠죠? 법하시는 분들은 외우셨을 거야 아마. 내가 꼭 외워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노수는 내가 얼마라 그랬어요? 200이죠. 그리고 항탑 들어가죠? 그죠? 항탑 들어간다 그랬죠?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잘못됐죠? 차고주차장 차주 200.
지하층, 무창층 150에 공연장 100.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 얘네들 잘못했고 날아가고 니은, 리을, 미음. 니은, 리을, 미음. 정답 몇 번? 5번. 다음. 재난 대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 갔을 때 뭐하고 뭐밖에 없다? 리을하고 미음밖에 없다. 리을하고 미음밖에 없다. 됐죠? 해설 참고하셔서 대비 단계 뭐 있는지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공채 때도 이런 문제 많이 나왔었죠. 야, 이런 것들도 인하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거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수 인하물 중에 인하점이 가장 낮은 게 일반적으로 디에틸에테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D라고 했었죠, 내가. ED가 특수 인하물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무조건 앞쪽으로 와야 돼. 디귿이나 미음이. 얘네보다 앞서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면 디귿하고 미음이 맨 앞쪽으로 와야 되니까 낮은 것부터 높은 거니까요. 그죠? 그럼 디귿 미음이 앞쪽에 모여 있는 게 그죠? 이 두 개 중에 하나네. 맞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보실 게 디에틸에테르가 제일 낮아요. 그리고 나서 이황화탄소요. 이 순서 있죠. 디에틸에테르가 있고 이황화탄소. 맞습니까? 근데 원래는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게 있는데 아세트알데히드도 영하 38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없으니까 아세트알데히드가. 그래서 디에틸에테르와 이황화탄소가 지금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0 이렇거든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5고 얘가 마이너스 30이니까 미음이 먼저 와야겠네. 근데 이런 문제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위험물에 대한 사류 위험물에 대한 인하점을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주요 가연물의 인하점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수성막포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다 고르시오 그랬어요. 기억번.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해서 거기 가보면 안정성이 좋아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알코올류, 케톤류, 에스테르류, 수용성 위험물에 사용하는 건 뭐예요? 네알코올포죠. 네알코올포. 내유성이 있어 탱크 하부에서 발포하는 표면화 주입 방식이 가능하고 분말 소화약제와 함께 사용 시 소화 능력이 더 강화될 수 있죠. 그래서 트윈 에이전트라고 했었죠. 그리고 라이트 워터, 수성막 형성. 그죠?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뭐밖에 없다? 니은밖에 없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저희 이제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거. 위험물법 문제죠. 그죠? 이게 쭉 봤을 때 이게 잘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인화성 고체, 철분, 유황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금속분 있죠.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철 및 구리. 자, 여기 갔을 때 이게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그리고 여기가 구리입니다. 구리분 및 니켈분. 150 마이크로메타의 체를 통과하는 게 50 중량 % 미만인 건 제외한다. 이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문제죠. 특이한 문제죠. 삼석유류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세부 설치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간부 기출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세부 기준까지 다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이제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서 피난기구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4층 이상의 층 같은 경우는 거기 가보면 들어가 있죠. 근데 금속성 고정사다리 설치하는 게 맞거든요. 이건 설치 못해요. 이런 것도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맞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맞는 거 읽어보시고 공채 기준으로 한다면 21번 화학열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다 고르시오 그랬어요. 분해열, 연소열, 산화열. 지금 여기 가보면 화학적 점화원이죠. 그죠? 압축열은 요건 기계지, 기계.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위험도 값이 가장 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고르실 수 있죠? 몇 번이에요? 이황화탄소죠. 이건 계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위험도 1등 해가지고 우리가 이황화탄소 알고 있죠.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사류 위험물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 50만 배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에서 48만 배가 넘었을 때 4대에 20인, 그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죠.
그리고 특수가연물 이것도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옳은 거 찾으래요. 옳은 거. 그럼 넝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넝사볕이라 그래서 몇 킬로예요? 이게 1000킬로죠. 1000킬로. 제가 넝사볕이 1000킬로라 그랬잖아요. 4. 면화류 얼마예요? 200이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죠. 가고가 3000, 성목이 얼마예요? 1000이죠, 10,000. 맞나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25번. 시도지사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요건 법하시는 분들이나 뭐 충분히 다 푸실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시장, 공창 밀집, 노블 밀집, 그쵸? 들어가 있죠. 위험물, 처리시설, 밀집 다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법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4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약간 법에 치중된 문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부기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문제가 조금 나오니까 법문제에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저희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다음 기출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